천안중앙시장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다. 윤정심은 새벽 5시부터 반찬가게 앞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6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날렵했다. 낡은 앞치마에는 색바랜 자수로 해연 1호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정심은 마스크와 두건을 단단히 착용하고 김장을 했다. 정심은 물을 썰며 생각에 잠겼다. 10년 전 자신이 일궈낸 해연푸드를 뒤로하고 이 작은 가게로 돌아온 이유를 떠올렸다. 남편 없는 세상에서 딸 서아만큼은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다. 거대한 기업의 그림자 속에서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다. 오늘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정심은 김치를 덜어주며 말했다. 손맛은 사람을 살린다고요. 기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 손으로 정성껏 만든 맛은 따라올 수 없어요.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심의 반찬은 정말 특별했으니까. 점심 무렵 서아가 가게로 찾아왔다. 내과 전문의인 딸은 병원 일로 바쁘지만 시간 날 때마다 엄마를 찾았다. 엄마, 제가 결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아의 말에 정심의 손이 잠시 멈췄다. 셰프예요. 오준혁이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정심은 딸의 밝은 표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서아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다. 그런데 왜 마음 한구석이 불안할까? 아마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겠지. 며칠 후 오준혁이 시장에 나타났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남자였다. 그런데 그의 뒤에는 카메라를 든 스태프들이 따라왔다. 준혁은 카메라 앞에서 공손하게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시장의 정겨운 풍경을 담고 싶어서 왔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준혁의 태도가 달라졌다. 주변 상인들에게는 반말을 썼고 카메라맨에게는 짜증을 냈다. 정심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와 꺼져 있을 때 다른 사람이었다. 그날 밤 정심은 잠들지 못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의심이 틀렸기를 바랐다. 하지만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사람을 봐온 눈이 그를 향해 경고하고 있었다. 정심은 결심했다. 오준혁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야 했다. 며칠 후 그녀는 누보연 레스토랑 앞에 섰다. 구인 광고를 보고 왔다며 매니저를 찾았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매니저의 질문에 정심은 침착하게 답했다. 윤심 말고 그냥 윤임으로 불러주세요. 나이 많은 사람한테 반말하기 어색하시죠? 매니저는 그녀의 나이를 보며 주저했지만 인력난 때문에 받아들였다. 주방으로 들어가자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다. 헤드 셰프가 정심을 맞았다. 여긴 전쟁터야, 이모님. 따라올 수 있겠어요? 오픈 키친이라 손님들이 다 보거든요. 특히 다음 달엔 생중계 시식 행사도 있고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설거지 파트로 배정받은 곳은 주방 구석이었지만 모든 것이 한눈에 보였다. 준혁이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 음식을 만드는 과정, 모든 것이 말이다. 첫날 밤 정심은 묵묵히 접시를 닦았다. 그런데 준혁이 다가와 말했다. 손 빠른 사람은 사람이고 느린 건 짐이야. 다른 직원들 앞에서 한 말이었다. 정심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참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준혁이 쓰레기 봉투를 정심의 가슴 높이로 던지며 말했다. 이건 설거지 파트 일이잖아요. 왜 안 치우고 있어요? 정심은 봉투를 받아들이며 느꼈다. 이 남자는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가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심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한때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기업의 창업주였다. 하지만 지금은 한 명의 설거지 이모일 뿐이었다.
이 신분으로 그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잠들기 전 정심은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아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하지만 사람을 볼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라. 서아에게서 곧 답이 왔다. 엄마, 걱정 마세요. 준혁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심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딸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카메라 앞에 준혁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정심은 주방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메뉴부터 재료 조달, 직원들의 성격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준혁이 만든 시그니처 소스의 맛이 너무 익숙했다. 정심은 숟가락으로 살짝 맛을 보고는 얼어붙었다. 이것은 자신이 해연푸드 시절 개발했던 비법 소스와 거의 똑같았다. 단지 몇 가지 향신료의 비율만 살짝 다를 뿐이었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정심은 준혁과 비서 김나라의 대화를 들었다. 라라가 속삭이듯 말했다. 대표님, 이번에 해연 창업자 이야기를 완전히 지웁시다. 우리 셰프의 고향 손맛으로 브랜드 리뉴얼하면 완벽해요. 정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들이 자신의 레시피를 훔쳐서 자신의 것인 양 포장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라라의 말이었다. 서아 선생님과 결혼하면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지고요. 가족이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정심은 몰래 빈 소스통의 라벨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조한별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한별이는 정심이 해연푸드 시절 법무팀장으로 일했던 믿을 만한 동료였다. 지금은 독립해서 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며칠 후 한별에게서 답이 왔다. 정심 언니, 이거 큰일이에요. 이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땅콩 분말을 대체제로 쓰려고 한다는 내부 문서를 확인했어요. 견과류 알레르기 표기도 누락된 상태로요. 정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알레르기 반응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들은 단순히 레시피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특히 서아는 의사였다.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그날 밤 정심은 시장 가게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딸의 마음이었다. 서아는 진심으로 준혁을 사랑하고 있었다. 정심은 낡은 앞치마를 만지작거렸다. 해연 1호라는 자수가 희미하게 보였다. 언젠가는 이 앞치마를 다시 당당하게 입고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했다.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었다. 정심은 매일 준혁의 이중적인 모습을 목격했지만 딸에게 섣불리 말할 수 없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단순한 의심으로 치부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서아가 가게에 찾아왔다. 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엄마, 준혁 오빠가 프로포즈했어요. 정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미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었다. 정심은 신중하게 말을 꺼냈다. 서아야, 그 사람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는 거니? 엄마가 보기에는 카메라 앞뒤가 다른 것 같은데. 서아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그건 편견일 수도 있어요. 엄마가 혼자 힘들게 살아서 남자들을 다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딸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정심은 정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모성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것일까? 서아는 계속 말했다. 준혁 오빠는 자선 활동도 하고 시장에서도 어르신들께 인사 잘하시던데요. 엄마만 유독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정심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딸이 이미 마음을 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심을 강요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그저 자신이 목격한 것들과 직감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정심은 혼자 앉아 생각했다. 딸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딸의 행복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만약 자신이 틀렸다면 딸의 행복을 망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옳다면 딸이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정심은 결정했다.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는 침묵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딸이 상처받지 않는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다음 날 레스토랑에서 정심은 한별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언니,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 말이에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한 증거를 모아야 했다. 그때 준혁이 다가왔다. 이모님, 설거지 좀 빨리 해주세요. 손님들 보고 있어요. 정심은 그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생각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곧 내 진짜 얼굴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겠다. 금요일 저녁 피크 타임이었다. 레스토랑은 손님들로 가득했고 주방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정심은 쉴 새 없이 접시를 닦고 있었다. 66세의 나이에 이런 강도 높은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런데 갑자기 손목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오랫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관절에 무리가 온 것이다. 정심은 잠시 손목을 주무르려 했지만 그 순간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진 접시가 산산조각이 났다. 주방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정심에게 쏠렸다. 그때 라라가 다가와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다. 이모님, 나이 되면 손은 떼셔야죠. 이런 실수 때문에 다른 분들이 피해보잖아요. 정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분노보다는 수치심이 더 컸다. 평생 누구에게도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저 66세의 설거지 이모일 뿐이었다. 더욱 참기 어려운 것은 준혁의 태도였다. 마침 촬영 스태프가 와 있던 상황이었다. 카메라가 켜지자 준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식당은 정말 가족 같은 곳이죠.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해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촬영이 끝나고 카메라가 꺼지자 준혁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는 정심에게 다가와서 차갑게 말했다. 실수 또 하면 주휴수당 빼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제대로 하세요. 정심은 그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다. 분노와 굴욕감이 교차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정심은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시선을 올려보니 천장 구석에 CCTV가 있었다. 각도를 자세히 살펴보니 휴게실의 일부분이 사각지대가 되어 있었다. 정심은 조심스럽게 그 위치를 확인하고 메모했다. 그리고 한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증거 수집 가능한 구도 찾았어요. 곧 연락드릴게요. 집에 돌아온 정심은 손목에 파스를 붙이며 생각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지고 있었다. 매일매일 쌓여가는 모욕과 무시가 그녀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거울을 보며 정심은 다짐했다. 조금만 더 참자.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며칠 후 레스토랑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라라가 기획한 자선 요리 나눔 브이로그 시사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준혁의 선량한 이미지를 어필하기 위한 영상이었다. 정심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영상을 시청했다. 화면 속의 준혁은 완벽했다. 시장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게 음식을 나눠주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웃으며 일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정심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다. 촬영 당일 그녀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편집된 영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졌었다. 시사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때 정심은 우연히 스태프가 놓고 간 USB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것을 컴퓨터에 꽂아보았다. 그 안에는 편집되지 않은 원본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 정심의 눈이 커졌다. 원본 영상에는 전혀 다른 준혁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노인 자원봉사자에게 냄새난다고 막말하는 장면, 시장 경비 박만수를 거칠게 밀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다. 특히 박만수를 밀친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준혁이 카메라 앞에서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카메라가 돌아서자마자 박만수를 밀쳐내며 길을 막지 말라고 소리쳤던 것이다. 정심은 즉시 그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했다. 그리고 박만수를 찾아갔다. 박만수는 정심의 오랜 이웃으로 시장에서 야간 경비 일을 하는 58세의 성실한 남자였다. 박만수는 정심을 보자 반가워했다. 정심 누님, 어쩐 일이세요? 정심은 그에게 조심스럽게 그날 일에 대해 물어봤다. 박만수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정심의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을 열었다. 그 셰프님이 밀치실 때 어깨가 많이 아팠어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며칠 동안 아팠거든요. 박만수의 말에 정심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박만수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동시에 증언을 부탁했다. 박만수는 처음에는 주저했다. 하지만 정심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설명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누님이 부탁하시는 일이니 도와드릴게요. 그런 사람은 다른 약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할 테니까요. 그날 밤 정심은 한별에게 연락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이다.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다. 한별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준혁과 라라가 준비하고 있는 상표권 및 레시피 사용권 이전 계약서의 내용이었다. 그들은 서아와의 결혼을 이용해 해연푸드의 모든 권리를 합법적으로 넘겨받으려 하고 있었다. 더욱 교묘한 것은 계약서의 구조였다. 혼인신고 전에 서아의 동의 서명만 받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서아는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아무 의심 없이 서명할 것이다. 정심은 손이 떨렸다. 딸이 완전히 이용당하고 있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가 실은 그녀의 가족이 이룬 모든 것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견과류 알레르기 표기를 누락한 채 대량 납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황이었다. 원가 절감을 위해 기존 재료 대신 땅콩 분말을 사용하면서도 라벨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고 있었다. 정심은 즉시 서아에게 전화했다. 서아야, 혹시 시간 있을 때 한 가지만 확인해 줄 수 있을까? 너희 병원에서 알레르기 반응으로 오는 환자들 많지? 서아는 의아해하며 답했다. 요즘 특히 견과류 알레르기 환자들이 많아졌어요. 왜 그러세요? 정심은 신중하게 말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음식 만드는 사람으로서 알아두고 싶어서 그래. 라벨 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서아는 진지하게 답했다. 정말 중요해요, 엄마. 알레르기 반응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특히 견과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킬 수 있어서 더욱 위험해요. 라벨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딸의 말을 들으며
정심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준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저지르려 하고 있는지 명확해졌다. 단순히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한별에게서 또 다른 소식이 왔다. 식약처 신고 루트를 확보했고 다음 달 오픈 키친 라이브 시식 행사 당일 모든 것을 공개할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생중계로 진행되는 행사에서 모든 증거를 한 번에 공개하면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정심은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었다. 이제 일주일 남았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자신은 다시 진짜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지막 준비 시간이었다. 정심은 집에서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해연푸드 창업 당시의 모든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다. 레시피 원본, 상표 등록 증명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직접 개발한 소스 공식이 적힌 노트였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다. 누보연 레스토랑에서는 대규모 오픈 키친 라이브 시식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유명 유튜버와 음식 평론가, 협력업체 관계자들로 객석이 가득 찼고 첫 줄에는 행사 의료자문 명찰을 단 서아가 앉아 있었다.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었다. 정심은 평소처럼 설거지 자리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가방 속에는 낡은 앞치마가 들어 있었다. 해연 1호라는 자수가 새겨진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준혁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었다. 오늘 선보일 요리는 특별합니다. 이 맛은 제 할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거든요. 정심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자신의 레시피를 할머니의 손맛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었다. 시식이 무르익자 한별이 맞춰둔 신호에 맞춰 조명이 잠시 낮아졌다. 뒤편 스크린이 켜지며 첫 영상이 재생됐다. 자선 브이로그 원본 편집되지 않은 준혁의 목소리와 몸짓, 노인 자원봉사자에게 내뱉은 막말, 시장 경비 방만수를 밀치는 장면이 그대로 흘러나왔다. 웅성거림이 커졌다. 객석 첫 줄의 서아도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자신이 알던 다정한 셰프와 눈앞의 사람이 달랐다. 정심은 그 틈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해연 1호 앞치마를 둘렀다. 거울이 없는 주방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마주하고 오픈 키친으로 걸어 들어갔다. 사회자가 당황해 마이크를 내밀었고 정심이 담담히 입을 열었다. 저는 윤정심입니다. 해연푸드 창업주이기도 하지요. 방금 여러분이 드신 소스 그 시작은 여기 이 앞치마와 제 노트에서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 자료가 떴다. 상표권 레시피 사용권 이전 계약서, 초안과 라벨의 견과류 미표기 정황. 한별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관객석의 표정이 굳어갔다. 정심은 객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의학 자문으로 오신 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표기를 누락한 땅콩 분말이 어떤 위험을 만들 수 있는지요. 서아는 천천히 일어섰다. 아침까지만 해도 몰랐던 퍼즐 조각들이 지금 눈앞에서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엄마가 왜 자신을 불렀는지도. 내과 의사 장서아입니다. 견과류 알레르기 미표기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이어질 수 있고 몇 분 안에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유로 이를 숨기는 건 실수가 아니라 위험의 방치입니다. 준혁이 허둥지둥 변명하려 했지만 세 번째 자료 주방 막말 직원 괴롭힘 영상과 박만수의 영상이 이어지자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객석 뒤편에서 박만수가 직접 일어나 말했다. 전날 등으로 세게 밀치셨죠. 병원도 다녀왔습니다. 라라가 출구로 몸을 틀다 보한 팀에게 제지됐다. 조명이 다시 밝아졌다. 정심은 마지막으로 앞치마 끈을 한 번 더 조였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카메라 앞의 선행이 아니라 카메라 뒤의 언행이 그 사람이지요. 라이브 채팅창엔 분노와 탄식, 그리고 지지의 메시지가 동시에 쏟아졌다. 행사 종료 안내가 나오고 협력사 담당자들이 조용히 자리를 떴다. 준혁과 라라는 표시광고법 식품위생법 위반 및 관련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됐고 계약서는 그 자리에서 효력을 잃었다. 그날 밤 시장 가게에 행사 전까지 진실을 몰랐던 서한은 오늘 모든 것을 본 뒤에야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정심은 고개를 저었다. 사랑은 사람을 믿게 만들지. 잘못이 아니야. 다만 다음번엔 천천히 보면 된다. 며칠 뒤 모녀는 건강한 알레르기 관리를 앞세운 작은 브랜드를 함께 시작했다. 서아는 의사 일을 계속하면서 영양 클리닉 봉사에 합류했고 정심은 혜연이로 앞치마를 다시 두르되 이번엔 숨지 않았다.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따뜻했다. 노을이 기울 무렵 정심은 가만히 중얼거렸다. 가면은 카메라 앞이 아니라 양심 앞에서 벗겨진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진실에 있다. 멀리서 서아가 걸어왔다. 예전과 같은 미소였지만 오늘은 더 단단한 빛이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다.